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조간 딱풀 1월 18일 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먼저 아침에 인터넷판에 보도된 좀 흥미로운 기사를 먼저 하나 소개해드리죠. 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 씨 이야기인데 7시간 통화 녹취 일부가 공개됐죠. 공개된 이후에 오히려 이 공개한 쪽 그리고 이재명 캠프가 역풍을 맞고 있고 김건희 씨에 대해서 어떤 오해가 풀렸다 그런 반응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아침 기사를 하나 일단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인터넷판 기사인데 이것은 7시 8분에 나온 기사입니다. 조선일보 인터넷 기사입니다. 자, 방송 보고 팬 됐다. 김건희 팬 카페 회원이 36배 폭증을 했습니다. 팬카페 회원이 순식간에 36배가 더 회원의 수가 늘어났고 상당히 흥미로운 현상인데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아내 김건희 씨의 이른바 7시간 통화 녹취 일부가 공개된 이후 온라인 팬카페 회원수가 이틀 사이에 36배 정폭을 폭증을 했습니다. 네이버 카페에 개설된 건데 김건희 여사 팬카페 건사랑이 이겁니다. 윤 대통령 김건희 영부인 이렇게 해서 김건희 여사 팬카페, 이 팬카페 홈페이지 사진이죠. 이 팬카페가 있는데 이 팬카페 회원수가 오늘 오전 7시 기준 7,700명을 돌파했다. 그런데 방금 제가 확인하니 8시 기준으로 8,000명을 또 돌파했습니다. 지난달 19일, 12월 19일 생성된 이후에 15일까지 한 달 가까이 되는 기간 동안 가입한 회원은 한 200명, 그 정도였는데 갑자기 8,000명이 넘었었습니다. MBC에서 이것을 방송을 하고 나서 신규 가입자들은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16일 밤 MBC 스트레이트에서 김씨 녹취록을 공개한 이후에 신규 가입자가 몰렸는데 방송 보고 팬이 됐습니다. 속이 뻥 뚫렸다. 오늘부로 의혹 해소. 강력 지지합니다. 방송 보고 윤 후보한테 돌아왔어요. 자, 이런 지지글이 잇따라 올라와서 그리고 게시글 이것을 또 팬카페에 글을 남기는 게시글도 개소로 한 달 동안 200개 정도에 불과했는데 지금 이틀 사이에 3,200개를 넘었었다. 자, 이 부분은 잠시 후에 다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7시간 통화 녹취 오히려 역풍을 이재명 캠프에서 막고 있다는 내용은 잠시 후에 다시 드리고, 자, 오늘은 3월 9일 대통령 선거 D-50일입니다. D-50일을 맞아서 각 조간신문들이 일제히 여론조사를 내보내고 남은 변수를 분석을 했는데, 자, 일단은 이 윤석열 후보가 오차범위 안에서 앞서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들이 오늘 언론에서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 조선일보, 중앙일보 다 일면 톱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냈는데 조선일보 이재명 31.7, 윤석열이 32.8, 오차범위 앞이지만 앞섰죠. 그리고 안철수도 지금 12%를 넘기면서 여전히 두 자릿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D-50일 맞은 오늘 현재 이 여론 상황입니다. 다른 조사도 거의 비슷하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오차범위 안에 있지만 윤석열이 한때 많이 역전을 당했는데 다시 재역전을 하는 그 과정에 있다. 조선일보와 TV조선 대선 여론조사입니다. 그래 지난 연말 조사와 비교하면 윤석열은 1.4% 올랐고 이재명은 0.7% 하락을 했습니다. 그 순위가 바뀌었는데 어쨌든 오차범위 안에 있죠. 그리고 안철수가 지지율이 2배, 6%포인트 상승해서 12.2%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중앙일보를 보시면은, 여기도 33.4 대 35.9.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1.1%포인트 오차범위 안에 있었고, 여기도 2.5%포인트 오차범위 안에 있는 결과입니다. 그런데 중앙일보는 특히 이 2030표가 많이 움직였다. 2030표. 이 2030이 상당히 윤석열 지지층에서 많이 빠져나갔다는 분석이 있었는데 이후에 윤석열 후보가 젊은 층을 겨냥한 그런 여러 가지 공약도 내놓고 이벤트도 벌이면서 2030표가 돌아오고 있다. 20대 지지율에서 이재명은 무려 13%포인트나 빠졌습니다. 그런데 윤석열은 17%포인트가 올랐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당선 가능성, 그런데 이 당선 가능성, 그러니까 내가 지지하는 후보와 별개로 누가 당선될 것 같으냐,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니 이렇게 했을 때 오히려 이재명이 44.4, 윤석열이 32.9 이렇게 나옵니다. 왜 이렇게 답변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가 하면은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은 지지율이 이렇게 약간 윤석열이 앞서 있어도 안철수가 완주를 하면은 안철수가 한 10%대를 이 중도 보수층표를 가져가 버리면은 이재명이 이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혹은 또 앞으로 남은 50일 동안 일종의 관건 선거, 그 코로나 포퓰리즘을 정책을 사용한다든지 그런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집권 여당이 승리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조금 더 많다는 겁니다. 물론 정권 교체 욕망은 열망은 그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는 그쪽이 뭐 50%를 넘어서 많지만 현실적으로 과연 정권 교체가 될까? 안철수라는 이 변수가 있고 또 강권 선거 가능성도 있고 뭐 코로나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재명이 당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유권자가 조금 더 많다는 그 이야기죠. 자, 어쨌든 이 상황에서 서로 오차범위 안에 있기 때문에 뒤틀린 대선의 법칙, 한국일보 토본 이겁니다. 뒤틀린 대선의 법칙, 판세 아무도 모른다. 그리고 그 위에는 D-50일 무렵에 각 후보들 지지율이 어땠는지 그리고 실제 득표에 어떻게 반영됐는지 자 그것을 그래픽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대부분은 다 지금 시점에 D-50 시점에 앞선 후보가 대통령이 됐죠. 단 2002년 노무현은 이 시점에 3위였는데 정몽준과 단일화를 하면서 대통령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단일화 문제가 상당히 이 최대 변수가 되고 있는 그 상황인데 과거 50일 전 여론 1위 후보가 다 당선됐다. 그런데 예외가 있었다. 2002년에 대선 53일 전 조사에서 갤럽입니다. 3위 18.1%에 머물렀던 노무현 새천년 민주당 후보가 2위 정몽준 무소속 후보 23.6%와 후보 단일화 드라마를 쓴 끝에 이해창 한나라당 후보 33.8%를 누르고 청와대에 입성했다. 자, 53일 전 조사에서 3위를 했던 노무현이 단일화 드라마를 쓰면서 대역전극을 일으킨 그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재명, 윤석열이 오차범위내 엎치락뒤치락하고 또 시대정신, 메가공약 경쟁이 사라졌다. 이 메가공약이라는 건 시대정신이라는 것은 민주화, 산업화 이런 이야기고 메가공약은 과거에 한반도 대우나 4대강 개발 이런 이야기죠. 그리고 이 지방 분권 이런 것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이 말실수, 단일화 여부가 승부를 가렸다. 자, 말실수가 단일화 여부. 자, 단일화에 모든 언론이 초점을 맞춥니다. 세계일보 일면 톱 보시면은 대선 D-50 승부가를 최대 변수는 이재명은 문재인과 차별화, 윤석열은 안철수와 단일화 이렇게 제목을 뽑았습니다. 이재명은 문재인과 차별화를 하는 게 급선무인데 그 윤석열은 안철수와 단일화가 승부처다. 이 분석이죠. 자, 잠시 후에 제가 이거 수치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정권 교체로는 우세한데 이재명의 지지율은 정체되어 있다. 30%대 중반에 딱 박스권에 갇혀 있죠. 그런 고정 지지층 확보에도 불구하고 확장성이 이재명은 부족하다. 왜 확장성 부족하나? 이게 친문, 친노 이쪽에 자꾸 편향되는 그런 모습을 보니 중도층에서 움직이질 않는 것이죠. 이재명에게 마음을 주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재인 정권에 실망을 하고 있는 그 중도층이 그래서 문재인과 차별화가 최대 변수다. 이재명에게는. 윤석열은 화학적 단일화 성사 여부가 주목된다. 최대 변수로 전문가들은 화학적 단일화 성사 여부를 꼽았다. 자, 왜 화학적 단일화라고 하냐면은 물리적 단일화면은 두 후보가 함께 되면서 완전히 하나가 돼야죠. 하나가 돼야 됩니다. 물리적 결합을 하려면은. 그래서 합당을 하든지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그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화학적 결합은 따로 완전히 하나가 되지 않으면서 같이 섞여서 조화를 이루는 것이죠. 이것은 곧 공동정부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지금 상황에서 안철수와 윤석열 후보가 단일화하면 안철수는 단일 후보가 되기 어렵죠.
지지율이 이렇게 격차가 나면은, 그러면은 화학적 단일화를 하라. 대통령은 윤석열, 국무총리는 안철수, 이런 식으로라도 이 단일화를 하면은 성산이 확실하다. 자, 그런 전문가들 분석이 나오는 겁니다. 매일경제는 대선 T-50일 맞아서 대선가를 5대 변수, 대선 판세를 가를 5대 변수를 꼽았는데, 자, 5대 변수, 뭐 변수를 꼽으면은 저도 뭐 한 10가지는 꼽을 수 있지만 어쨌든 매일경제의 변수는 이렇게 꼽았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여기도 단일화가 들어가 있죠. 자, 단일화. 이 후보 단일화. 자, 87 체제에서 대통령 직선제가 부활됐죠. 그 이후에 이 최다 득표로 당선된 대통령은 누구냐? 경쟁이 다 치열했죠. 최다 득표 당선자는 다름 아닌 87년 이후에 노태우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박근혜 전 대통령입니다. 최다 득표, 실제로 투표해서 최다 득표, 지지율이 아니고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51.6%를 얻었죠. 그래서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의 5.16 그것과 묘하게 수치가 같다 해서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51.6% 과반수를 넘는 득표를 얻은 유일한 이 대통령이었죠. 자, 그런데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중앙일보 조사를 보시면, 자, 이 윤석열이 35.9, 안철수가 15.6입니다. 35.9 대 15.6. 자, 이 두 사람이 합치면 수치적으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받은 51.6%와 거의 같은 51.5%가 나오죠. 자, 그러면 이 단일화를 하면은 어떻게 꼭 1 플러스 1이 2가 되진 않겠지. 그렇죠. 1 플러스 1이 딱 2가 되진 않을 겁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윤석열이 35.9, 안철수가 15.6이라고 해서 두 사람이 단일화해서 51.5%를 얻는다. 그런 보장은 없죠. 그보다 더 낮아질 수 있죠. 그런데 그보다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단일화를 하면은 컨벤션 효과, 단일화 하면서 여론조사를 막 하죠. 여론조사로 경쟁을 하죠. 누가 단일 후보가 될 건지. 그러면 컨벤션 효과가 일어나고 또 주목도가 높아지면서 중도층의 표를 많이 흡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시너지가 발생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시너지 효과로 중도층을 움직이면 1 플러스 1이 2 이상이 될 수도 있다. 자, 조금 전에 소개해드린 그 내용입니다. 한국일보에서 분석한 이 대선 T-53일 시점의 여론조사 결과. 자, 3위 노무현이 18.1%였죠. 2위 정몽준이 23.6%였습니다. 그러면 이 두 사람을 수치적으로 그냥 합치면 노무현이 얻어야 될 표는 41.7%죠. 18.1 플러스 23.6, 41.7%. 그런데 노무현 후보는 실제 대통령 선거에서 48.91%를 받았습니다. 둘이 합친 53일 전에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합친 것보다 7%포인트는 더 많이 받았죠. 자, 그래서 단일화가 그만큼 파괴력이 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어쨌든 지금은 양쪽이 윤석열, 안철수 모두 지금 단일화 이야기를 할 때는 아니죠. 그렇지만 설 연휴가 시작되기 직전에는 그런 분위기가 무르익어야지 차례상 민심에서 그것이 밥상에 오르게 되겠죠. 후보 단일화. 자, 그리고 여러 가지 변수를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불거졌던 대선 변수 중에, 대선 변수가 될 거로 예상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김건희 씨 7시간 통화 녹음이죠. 자, 윤석열에게 최대 리스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됐고, 저도 이것을 MBC가 보도하기 전에 찌라시에 도는 내용,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이거 과연 방어가 가능하겠느냐고 싶었는데, 실제 그 통화 내용을 음성을 들으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김건희 씨 뱅카페 회원이 36배 폭증을 할 정도로 오히려 다른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최대 리스크가 될 것이다. 폭풍이 될 것이다. 김건희, 그러니까 윤석열 캠프에게 폭풍이 몰아닥칠 것이다. 이것은 어긋났고 오히려 찻잔 속에 태풍이 됐고 역풍이 이재명 캠프로 불어닥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여전히 여지는 계속되고 있죠. 왜 그러냐면 MBC가
뭐 7시간 45분 동안 다 이야기했던 걸 다 푼 거 아니기 때문에 또 하나씩 지금 이 녹음 파일을 공유한 언론사가 많습니다. 주로 진보 좌파 성향에서 서로 자기들끼리 막 공유를 해서 하나씩 막 까고 있죠. 그런데 그 내용이 MBC가 보도했던 큰 기조, MBC가 7시간 45분 걸 다 분석을 했을 텐데 기자라면은 뭐 아무리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있어도 기자라면은 뭔가 큰 게 있으면 그것부터 보도를 합니다. 앞뒤 안 가리고. 큰 뭐 이슈가 될 만한 게 있으면은. 그리고 지금 상황은 다른 매체들도 다 이것을 여러 매체가 이 풀 텍스트를 그 녹음 파일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MBC가 안 한다고 해서 다른 데서 안 하진 않죠. 그래서 다 할 텐데 자, 이 MBC 지금 새로 나오는 것들도 MBC가 처음 보도된 것과 그렇게 큰 기로가 다르지 않습니다. 물론 몇 가지 뭐 자극적인 이런 제목을 뽑기는 하지만은 자, 동아일보 보시면은 김건희 통화 공개 폭풍에서 야당은 악질 정치 공작이다. 여당은 또 최순실이다. 제2의 최순실이다. 이런데 뭐 어쨌든 이것은 뭐 어떤 불씨를 살리기 위한 여당의 발버둥이고 이것은 정치 공작 쪽에 지금 다시 초점을 맞추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오늘은 또 그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제2의 김건희 녹취록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죠. 나오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제2의 녹취록은 이재명의 녹취록이고 제3의 녹취록은 이 김혜경, 이재명 부인 김혜경의 녹취록이다. 그 가족들끼리 막 욕설을 하고 뭐 하는 그런 녹음 파일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어쨌든 야당은 이 또 악질 정치 공작으로 몰아가면서 도덕성 문제, 정치 윤리 문제를 짚고 있습니다. 자, 선대본부에서는 MBC 제작진을 고발을 했고 박문진 안에서 방송문화진흥원 MBC의 그 사주격이죠. 보도과정 문제점이 지적됐다. 그리고 새로운 내용들, 김건희 통화 내용 추가도 나온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여기저기 신하디에 숨어 있다. 그리고 여권 인사들이 가만히 있었으면 조국 정경심도 그냥 좀 가만히 있고 그냥 구속 안 되고 넘어갈 수 있었거든. 김건희 씨 이야기입니다. 조용하면 좀 넘어가면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조국이 어떻게 보면 좀 불쌍한 거지.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은 자기 부하나 자기 국민을 위해서 몸을 내던지신 분이고 문재인 대통령은 여기저기 신하디에 숨는 분이잖아. 자기는 모른 척하고. 자, 이 문재인 대통령 평가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감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맥을 제대로 짚은 것 같고 이 조국 이야기는 MBC가 방송한 그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자, 뭐 유시민이나 이런 사람들이 일종의 자기 장사를 하려고 막 윤석열을 공격을 했다. 이 검찰개혁 저항 프레임을 막 걸어서 자, 그 말을 한 것과 뭐 새로 나왔다고 하는 것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또 중앙일보도 새로운 내용이 뭐 나왔다. 이 내용은 뭐냐면은 7시간 통화 녹음 파일을 보도한 MBC 장인수 기자가 또 라디오에 출연해서 거기에 나오지 않았던 것 이것을 또 막 공개를 합니다. 김건희 씨가 이렇게 이야기했다. 내가 정권을 잡으면 거기는 완전히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권력이란 게 잡으면 수사기관이 알아서 입건하고 수사한다. 권력이 그래서 무섭다. 이런 발언을 자신에게 비판적인 언론인을 상대로 했다. 또 MBC 기자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정권 잡으면 발언 또 공개됐다. 자, 그런데 자, 이런 발언이 이 뭐 사적 통화에서 일어난 발언이고 실제로 뭐 한다고 해서 그 김건희 씨가 내가 정권 잡으면 뭐 이렇게 말하다가 이제 그렇게 표현이 나온 것이지 이 정권이 교체되면 뭐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결국 김건희 파장을 기대했던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김건희 악재를 호재로 바꿔주는 이적 행위다. 이런 볼멘 소리까지 막 터져 나왔습니다. 뭐 정청래 의원 뭐 이런 사람들은 방송하기 전에 본방사수 하면서 방송 보자, 방송 보고 나면 큰일 일어난다 그러는데 실제 맹탕 방송이 방송되고 나서는 전부 침묵을 지켰죠. 그리고 문재인 정권 주변의 스피커들은 오히려 이렇게 정치 공작을 벌인 또 그것을 방송한 MBC에 대해서 불만을 막 토로를 하는 겁니다. 자, 윤석열 후보는 이 상황에서 일단 사과를 했죠. 사과를 하면서 아내
김건희 씨에게도 한마디 했습니다. 사적 대화를 뭘 그렇게 오래 했는지. 자, 이 정도로 넘어갑니다. 심적 끼쳐서 죄송하다. 뭐 사적 대화를 그렇게 뭐 7시간 동안이나 6개월씩 했는지 쓸데없이 자 이렇게 꾸짖으면서 넘어가는 것이죠. 오히려 결정적인 한방 없었다. 이 국민의힘 내부 평가가 일어나고 있고 또 캠퍼 인선 운영에 관여했다는 가능성을 일축을 했다. 그리고 정치 공작이다. 이렇게 역공을 하면서 방송 제작진을 고발하는 자 그런 상황인데 호락호락하지 않겠죠. 자 녹음 파일을 공유라 하면서 협공을 벌였던 진보 매체. 그런데 이 녹음 파일이 파괴력이 없는 걸로 드러나니 좀 허탈하죠. 허탈하니 지금 새로운 꼬투리를 찾아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또 무속 논란을 일으키죠. 경향신문은 이것을 아예 일면 사이드 톱으로 보도했습니다. 어제 세계일보가 하나 보도를 했죠. 뭐라고 했냐면은 근진법사로 알려진 전모 씨가 선대본부 내 전국 네트워크위원회에서 고문이라는 직함으로 활동하면서 선대본부 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의혹이 있다. 세계일보가 보도한 것을 지금 확대 재생산하고 있습니다. 진보 좌파 매체 언론들이. 경향신문은 아예 일면 사이드에서 윤석열 선대본부 무속인 의혹 정폭 무속인 의혹이다. 자, 이것을 아예 일면 기사로 갖다 넣었습니다. 전진법사, 전모씨 고문직함 활동, 후보 메시지, 인사 등 전반 관여, 윤 후보와 함께는 영상도 공개, 윤석열은 참 황당한 얘기다. 사실무근이다. 한겨레신문은 대해서 특별했습니다. 3면에 무속인 선대본부 온 윤석열 어깨를 툭 쳤다. 그리고 다 이리로 모여 이렇게 상황 지휘도 했다. 그러면서 유튜브 영상에 놓은 것을 캡처를 해서 이렇게 어깨를 잡는 이 모습을 했습니다. 마치 이 무속인이 윤석열 후보를 통제하는 것 같은 그런 이 장면을 연상하게 만들기 위해서 자, 이런 편집을 하는 것이죠. 기사 내용은 이겁니다. 영상에서 네트워크 현장 본부라는 영상에서 유튜브에 공개됐는데 여의도 선대본부를 방문한 전 씨가 무속인이라는 전 씨가 윤 후보를 잡아 끄는 등 가까운 모습을 보여 그 역할에 대한 논란이 정폭되고 있다. 자, 이것이 이 기자가 썼는데 이 부분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기사 내용은 이렇게 됩니다. 전 씨, 국민의힘은 입장문을 내서 전 씨는 네트워크 위원회 사무실을 들른 후 윤 후보에게 해당 사무실 직원들을 소개했고 후보는 친근감을 표현하며 다가선 전 씨를 거부하지 않았을 뿐이다. 이렇게 툭 치는 것을.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저는 이 대통령 선거를 6번 취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소장파 기자 때는 거의 뭐 집에도 들어가지 않고 선거 캠프 제가 맡은 과거에 YS를 맡았고 뭐 이해창을 맡았고 이런 그 캠프에서 거의 뭐 하루 종일 있다시피 했죠. 총선도 많이 치렀고. 그래서 선거 캠프에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이게 무슨 상황인지 금방 압니다. 이거 무슨 뭐 윤석열을 통제하고 뭐 어깨를 툭툭 치고 이것은 연출된 편집이죠. 대선 캠프에는 이 극히 일부 참모를 제외하고는 후보와 직접 소통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고문 직함, 고문 이런 거, 고문 늘려 있습니다. 어떤 전대 캠프에. 그냥 공문 명함 가지고 다니고 또는 물론 거기서 선대위에서 허락을 하죠. 뭐 한 표라도 아쉬운 판에 공문 명함 찍어달라. 아니면 자문위원, 전문위원, 뭐 특보 명함은 뭐 수만 장, 수십만 장까지 옛날에 부르고 그랬습니다. 자, 그 사람들이 서로 본인과 후보의 가깝다고 과시를 하기 위해서 내가 측근이다, 실세다, 내가 바로 한 라인이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수백 수천 명이죠. 실제로는 그렇게 하는 사람은 딱 손에 꼽을 정도인데 자 그리고 이 남들에게 과시하듯이 이 후보가 딱 만나면 친근감을 보이고 등을 툭 친다든가 이렇게 하죠. 실제로 윤석열 후보와 그 관계라면은 그렇게 안 합니다. 오히려 감추죠. 사람들 많은 데서 후보의 등을 치거나 이렇게 안 합니다. 본인이 아무 관계도 없는 별다른 관계가 없는데 주변에 사람들이 많으니 본인이 신분을 내가 여기 후보가 친하다 이것을 가시하기 위해서 등을 툭 치거나
막 상황을, 현장을 지휘하는 것처럼 그것이 이제 후보에게 보여주는 거죠. 이 등을 치는 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대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선대위를 막 지휘하는 것처럼 막 하는 것은 후보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내가 여기 이렇게 열심히 하고 여기서 내가 다 그 전고등을 하고 있다. 이거 보여주는 것이죠. 자, 그런 상황이 이것뿐이 아니고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재명 캠프에도 넘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 김건희 녹음 이것이 한방거리가 되지 않으니 이 무속 이걸로 다시 불시 살리기에 나선 것에 지나지 않는다. 자, 그런 말씀 드리면서 오늘 1월 18일 조간 딱풀은 국민일보에 실린 이 만평이 이번 김건희 씨 녹음 이런 해프닝 이 상황을 잘 묘사를 했기 때문에 국민일보 만평을 지금 보여드리면서 조간 딱풀 마치겠습니다. 자, 이 국민만평 보시면은 위에 그림은 이 서울의 소리 기자 이명수죠. 그래서 이 7시간 동안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뒤에서 총을 겨눕니다. 누님 미안하게 됐수다 이렇게 하는데 결국 나온 것은 물총이죠. 물총을 쐈습니다. 그러니 이 기대를 잔뜩 했던 민주당이 이걸 그냥 하는 그런 만평이었습니다.